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효자라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그는 새벽이면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캤고 해가 지면 남의 집 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병든 몸으로 누워 계셨지만 어머니의 존재만으로도 그에게는 세상이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런 아들을 두었으니 저 어머니는 복이 많구먼. 아침마다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약을 다려드리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올리는 그의 모습은 마을의 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봄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전 사또는 그나마 인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세금을 조금 깎아주었고 백성들의 사정을 들어주려 애썼습니다. 새로 오는 사또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임식 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새 사또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나타났고 그의 수행원들은 거만한 태도로 백성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고을은 너무 해이했다. 법도가 무너지고 기강이 흐트러졌다. 내가 온 이상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새 사또가 부임한 지 보름이 지났을 때 관아에서 방이 나붙었습니다. 세금 고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지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세금이 2배로 뛰어올랐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요. 항의하는 백성들에게 관리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의 명이시다. 이 고을이 나라에 바치는 곡물이 부족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밀린 세금까지 합치면 오히려 적은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전 사또 시절에도 세금은 제때 납부되었고 장부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새 사또는 온갖 핑계를 대며 장부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없던 빚이 생겨났고 내지 않았다는 세금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품삯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은 어머니의 약값으로 쓰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금을 내자니 어머니의 약을 살 수 없고 약을 사자니 세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약초를 더 캐서 팔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위험한 절벽 틈에 자라는 귀한 약초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을 산에서 지내며 간신히 좋은 약초를 구했습니다. 인삼, 산삼, 영지버섯까지. 이것들을 팔면 세금도 내고 어머니 약도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터에 가던 길에 관리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캔 약초를 보자. 청년은 순순히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약초를 본 관리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런 귀한 약초를 어디서 났느냐? 혹시 관에서 관리하는 약초 채취 구역에서 가져온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평생 산을 다녔습니다. 관에서 그만 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느냐? 없다면 이 약초는 압수한다. 불법 채취의 혐의가 있다. 청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어머니의 약을 사야 합니다. 관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내 사정이고 우리는 법을 집행할 뿐이다. 그렇게 며칠간의 노고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년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심하게 앓고 계셨습니다. 열이 높아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급히 마을의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약을 써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합니다. 약을 지어 주십시오. 제가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은 집에 있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농기구도 그릇도 옷가지까지 간신히 약값을 마련해 약을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관아의 관리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재산을 압류한다. 이미 다 팔아서 없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관리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따끈하게 지어진 약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비싼 약재를 구할 돈이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낸단 말이냐? 그것은 어머니 약입니다. 제발 그것만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관리들은 약 봉지까지 압수해 갔습니다. 세금을 다 내면 돌려주겠다. 청년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약은 있는데 어머니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청년은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사또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사또가 출근하자 청년은 목청껏 외쳤습니다. 사또 나리, 이 불쌍한 백성의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사또의 가마가 멈췄습니다. 발을 내리며 사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청년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고을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약을 관에서 압수해 가셨습니다. 세금은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몇 배를 갚더라도 좋습니다. 하오니 제발 어머니의 약만은 돌려주십시오.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 사또는 잠시 청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효자라는구나. 그렇다면 묻겠다. 효란 무엇이냐? 부모를 섬기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나라의 법이다. 효자라면 법부터 지켜라. 세금을 내는 것이 백성의 첫 번째 도리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효자냐? 청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또는 가마에 올라타며 덧붙였습니다. 세금을 다 내면 약도 돌려받고 효자 소리도 들을 것이다. 관아의 대문이 닫혔습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도 못하실 정도로 쇠약해지셨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약을 구해 오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쓰다듬으며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청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 내 탓이 아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한밤중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약은 관아에 있었습니다. 몇 리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지만 그는 어머니께 한 첩의 약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례를 도왔습니다. 관 하나 변변히 마련하지 못하는 초라한 장례였습니다. 사흘장을 치르는 동안 청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상을 마친 뒤에도 그는 상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청년은 흰 상복을 입은 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 청년은 혼자 움막을 지었습니다. 낮에는 산짐승처럼 숨어 지냈고 밤이면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산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눈빛은 슬픔만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먼저 산길을 익혔습니다. 관하로 가는 모든 길, 세금을 실어 나르는 길, 관리들이 다니는 지름길까지 그는 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관군보다 산길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정보였습니다. 밤마다 마을 근처로 내려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언제 세금을 냈는지, 관아의 곳간에 무엇이 쌓이는지, 사또가 어디로 돈을 보내는지. 청년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산속의 청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관아에 침입자가 들었습니다. 관아를 지키는 군사들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청년이 몰래 술에 약을 탔던 것입니다. 산에서 캐던 약초 지식이 이런 곳에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청년은 고양이처럼 조용히 관아 건물 사이를 누볐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서고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문서와 장부가 쌓여 있는 곳. 청년은 촛불을 켜고 장부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장부, 곡물 장부, 회계 장부. 하나하나 펼쳐보며 그는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사또가 직접 작성한 비밀 장부였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서 얼마를 거두었는지, 그중 얼마를 나라에 바쳤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사또는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의 절반만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로 넣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없던 세금 항목을 만들어내고 백성들이 낸 물건을 헐값으로 평가의 차액을 챙겼습니다. 청년은 그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부가 사라졌다. 장부를 손에 넣은 청년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린 것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관아의 것, 사또의 것만을 노렸습니다. 처음 습격한 것은 세금 운반대였습니다. 마을에서 거둔 세금을 관아로 옮기는 일행이었습니다. 청년은 얼굴을 가리고 나타났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다치고 싶지 않으면 짐만 내려놓고 가거라. 관리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청년은 세금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쌀, 배, 동전. 모두 백성들의 피땀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다시 보따리에 담아 산속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사또는 분노했습니다. 산적이 나타났다. 즉시 토벌대를 보내라. 하지만 토벌대가 산에 들어가도 청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산의 모든 길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토벌대가 길을 잃고 헤매다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청년은 계속해서 사또의 재물만을 노렸습니다. 사또가 빼돌린 세금, 뇌물로 받은 재물, 불법으로 모은 곡식. 그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의 것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의로운 도적이 나타났다. 그해 가을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제때 오지 않아 농사를 망쳤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지만 사또는 세금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흉년은 핑계다. 세금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삶아 먹고 풀뿌리를 캐서 연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울음도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공터에 쌀 가마니가 수십 개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누구 것일까?
관아에서 준 것일까? 아니야, 관아가 이런 일을 할 리 없어. 마을의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에 계신 그분이 보내신 게 아닐까? 모두가 알아들었습니다. 산적이 된 효자를 말하는 것임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쌀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낸 것인지. 그날 밤 이후로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굶주린 집 앞에 곡식이 놓이고 병든 사람에게는 약초가 전해졌습니다. 관아에서 부당하게 빼앗긴 물건들이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분은 산적이 아니라 의적이십니다. 사또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산적 때문에 자신이 빼돌리려던 재물이 자꾸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분고분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관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독촉하면 산에 계신 분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또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 산적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관리 하나가 말했습니다. 산적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문에서라도 밝혀내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다면 그분께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또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산적을 잡아오는 자에게 1,000냥을 주겠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관아의 곡간이 털리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재물이 사라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또는 마침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 고을에 위험한 산적 무리가 있습니다. 관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양에서 관군 100명이 내려왔습니다.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사또는 자신만만하게 명령했습니다. 산을 완전히 포위하라. 쥐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관군들은 산을 에워쌌습니다.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밤낮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관군 대장이 사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산적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물론입니다. 분명히 산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을 포위하고 있던 관군들 사이로 한 사람이 유령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산을 내려와 관아로 향했습니다. 흰 상복을 입은 채로. 다음 날 아침 관군 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시 수색하라.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산적이 관아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사또가 황급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흰 상복을 입고 얼굴에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효자였던 청년. 어머니를 잃은 그 청년이었습니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저자가 산적이다. 당장 잡아라. 관군들이 청년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관군들이 칼을 겨누었지만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청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또의 비밀 장부입니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작년 가을 우리 마을에서 쌀 100석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 바친 것은 50석뿐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청년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올해 봄 새 세금 항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금은 나라의 법에 없습니다. 모두 사또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자의 말을 듣지 마라. 모두 거짓이다. 하지만 청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또가 받은 뇌물의 목록입니다. 장사치들에게서, 부자들에게서, 심지어 다른 관리들에게서까지. 관군 대장이 장부를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부는 진짜였습니다. 사또의 서명과 인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청년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외쳤습니다. 저는 산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약을 드리고 편히 모시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또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가 캔 약초를, 제가 모은 돈을, 심지어 어머니의 약까지.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또께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만은 살려달라고. 하지만 사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자라면 법부터 지키라고. 청년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켰습니다. 법을 지켰습니다. 하늘의 법을, 사람의 도리를.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내 놈은 도적이다. 당장 저자를 잡아가두라. 하지만 관군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장부를 보았고 청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관군 대장이 물었습니다. 사또 이 장부가 진짜입니까? 그것은 위조된 것이다. 저 도적놈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당신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까? 사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백성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정하게 모은 것, 빼앗긴 것만 되돌려줬을 뿐입니다. 마을의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이 젊은이는 우리에게 쌀을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을 때 관아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백성이 말했습니다. 제 아이가 아팠을 때 약초를 두고 갔던 것도 이분입니다. 관아는 우리가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둘 백성들이 나서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또가 그들을 괴롭혔는지, 어떻게 청년이 그들을 도왔는지. 사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관군 대장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또를 잡아라. 뭐라고? 나는 사또다. 감히 누가? 하지만 관군들은 사또를 포박했습니다. 대장이 말했습니다. 부정부패로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의 재물을 빼돌린 죄. 당신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심판을 받을 것이요. 사또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 압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청년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관군 대장이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의로운 뜻이었다 해도 관아를 습격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은 죄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은 우리를 살린 은인입니다. 이분을 잡아간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대장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분의 사정을 한양에 낱낱이 보고할 것입니다. 그는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산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부패한 관리와 맞서 싸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입니까? 효자도 아니고 산적도 아니라면? 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람입니다. 옳은 일을 하려 한 사람입니다. 청년은 그 말에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관군들은 사또를 끌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청년도 함께 가야 했지만 대장은 그에게 며칠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 것입니다. 청년은 산길을 올라 어머니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돌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흙무덤. 청년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불효자가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효자라는 이름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덤 앞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사셨던 세상을 조금은 바꿨습니다.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한양으로 갑니다. 어떤 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약초였습니다.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살아생전 드리지 못한 약입니다. 이제라도 받아주십시오. 청년은 오랫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아플 때 간호해 주시던 모습을, 웃으며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를.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에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청년이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정의가 돌아왔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빼앗긴 것을 되돌려줬을 뿐입니다. 마을 노인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는 영웅일세. 비록 산적이라 불렸지만 우리 눈에 자네는 의로운 사람이었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잃은 불효자입니다. 아니야.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는 효자였네. 진정한 효란 부모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네. 부모가 살았던 세상을, 부모가 꿈꾸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효지. 청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청년은 관군들과 함께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에 나와 전송했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청년은 마을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 이제는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곳.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한 효자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청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할을 습격하고 재물을 빼앗은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정에는 수많은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청년이 도운 백성들, 그의 의로움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영웅입니다. 심지어 관군 대장도 청년을 변호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부패한 사또의 죄는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그 뜻이 의로웠고 백성을 구했으므로 죄를 감하노라. 청년은 무거운 벌 대신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청년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청년은 다시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 남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산적도 아니고 영웅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모를 잃고 세상을 바로 세운 사내.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효를 다하려 했던 청년이 어떻게 의적이 되었고 어떻게 부패한 권력과 맞섰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란 무엇인지,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어머니의 무덤 앞에는 매년 봄마다 새로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들이 정성스럽게 가꾼 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한 효자의 이야기입니다. 산적이 되었지만 의적으로 기억되고 법을 어겼지만 정의를 세웠고 부모를 잃었지만 세상을 바꾼 사내의 이야기입니다.